선상군병 다음으로는 국왕의 상징물을 든 의장대가 있습니다. 이를 노부의장이라고 하는데요. 대가, 법가, 소가의 노부의장은 각각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장을 들고 가는 의장군은 정식의 군대에 소속된 군사가 아니라 도성 내 백성들을 동원하거나 고용했다고 합니다. 깃발과 의물 등 구체적인 의장물의 소개는 조금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가행렬을 보다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의장물이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고 이름도 어려워서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의장대 뒤에는 어연대가 있습니다. 드디어 국왕이 있는 곳입니다. 어연대의 제일 앞에는 전부고치가 자리하고 있고 운검, 수정장, 금월부가 바로 뒤에 국왕이 있음을 알립니다. 이 세 가지 의물과 바로 뒤에 나오는 홍양산은 언제나 국왕 가까이에 있는데 의례 행사를 그린 기록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양산이 중앙에 서고 그 뒤로 어연이 있는데 왕이 탄 가마인 어연 옆에는 별감 40명이 좌우로 호위를 하고 청선 2개가 바로 뒤를 따르며 그 뒤를 운검중추, 갑옷을 받든 상호군, 투구를 받든 상호군, 궁시를 받든 상호군이 횡렬로 서서 행진을 합니다. 운검, 갑옷, 투구, 궁시는 모두 국왕의 것으로 최측근 호위군이 이를 받들고 가는 것입니다. 국조 오레이에 다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어연 주변은 실제로는 매우 철저하게 국왕을 옹위하고 행렬한 것입니다. 의교의 반차도를 참고해서 보면 병조당상, 도총부당상, 오위장, 병조낭청, 선전관, 사금 등이 호위하고 그 바깥에는 6겹의 시위군사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별감과 그 바깥에 무예 별감이 있고 그 바깥쪽에 협연군이 있습니다. 협연군의 바깥에는 의금부 나장이 서고 그 바깥에 어영청, 마지막으로 가장 밖에는 금군이 호위를 하는데 특히 협연군은 옆에도 서지만 어연의 뒤쪽에 창검군과 함께 횡대로 해서 어연을 에워싸고 진을 형성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후차비와 수가백관대가 있습니다. 어연의 바로 뒤에 현무기, 후전대기가 있고 후부고치가 섭니다. 그 다음은 왕명을 수행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왕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관원들이 있는데 내시부, 승지, 사관, 어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바로 뒤에 표기가 있습니다. 이 표기는 매우 상징적인데요. 이 표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안쪽에 있으면 핵심 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어연 주변은 복잡하고 삼엄하네요. 그리고 표기라는 깃발이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이 뒤를 이어서 종친과 문무백관이 따릅니다. 감찰과 의금부 당하관이 마지막으로 가는 관원이고 제일 뒤에는 후상군병대가 호위하고 행렬을 마감합니다. 이와 같은 어가행렬의 구성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선상군 뒤, 후상군 앞에 말을 탄 군사인 마병이 자리하거나 뇌취나 취각이 군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서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로 변화된 어가행렬에 대한 구성은 정조의 화성 등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주로 어가행렬의 순서와 구성을 확인했으므로 이제부터는 노부 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나요? 어가행렬에 보면 깃발이나 우물들을 들고 가고 있는데 고증이 되었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완벽한 고증은 없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의 의물이나 깃발은 유물들이 없으므로 국조 올해의 설해와 세종실록 올해 설해의 그림과 설명으로 유추해서 제작을 합니다. 조선 후기는 의궤의 반차도와 행렬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깃발의 경우는 요즘은 현존하는 유물인 대한제국기의 깃발을 많이 참고하는데, 물론 그것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힘든 면이 있어서 축소하거나 생략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나 드라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의 의장은 대부분 대한제국의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 대한제국의 유물을 참고해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의장이 조선 후기의 의장과 완전히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증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고증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노부의 맨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부 의장에는 대가의장, 법가의장, 소가의장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왕 행차를 위한 세 등급의 노부 의장은 세종실록 올해, 국조 올해의, 속 올해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 후기로 오면서 소가의장보다 약식인 세장과 기우제의장, 영정세의장이 더 있어서 소가의장보다 줄여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부의 깃발이나 의물은 모두 노부 주인공의 정치적인 위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국왕 이외의 왕비의장, 왕세자의장, 후기의 왕세손 의장이 각각 그 위상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왕비나 왕세자도 행차를 할 일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의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물론 국왕의 노부의장보다는 훨씬 축약된 의장이겠죠? 물론입니다. 왕비의장과 왕세자의장은 국조올해에, 그리고 왕세손 의장은 속올해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장의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지금은 국왕의 행렬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왕비나 왕세자의 의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